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5천년 전에 부자들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 부를 어떻게 물림해 줄까 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자네들의 아들들에게 금이 가득 든 가방과 지혜의 말씀이 새겨진 점토판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하겠는가? 아마도 금이겠지. 내 아들들은 나의 재산이 모두 자신에게 상속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별다른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을 걸세. 맞네, 내 아들들도 그럴 것 같군. 모두 내 영혼을 바쳐 일군 재산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럽네. 헌데 그걸 왜 물어봤나, 칼라밥? 나 역시 같은 생각이네. 내 아들들 역시 그렇겠지. 하지만 칼라밥, 자네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자네의 세 자녀는 이곳 바빌론에서도 이름난 부자가 돼 있지 않은가. 멀리 바다까지 나가 무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네. 혹시 자네의 아들들을 자랑하기 위해 질문을 한 건가? 주름이 깊게 파인 칼라밥은 짐작했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칼라밥과 세 친구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다. 하지만 청년 시절 그들은 각기 흩어져 서로의 삶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이제 노인이 돼 있었다. 그러다 고향 바빌론 땅으로 돌아와 서로를 알아보고 깊은 우정을 다시금 나누며 지내고 있는 차였다. 그게 아니라네, 내 오랜 벗들이여. 저기 어둠 속에 들개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들개들은 굶주림으로 울부짖고 있지. 그들에게 먹이를 줘보게. 그러면 들개들은 어떻게 할까? 서로 으르렁거리며 꼬리를 치켜 세우고는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맹렬하게 싸울 걸세. 그것들은 내일 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모든 힘을 전부 쏟아 싸우고 또 싸우며 먹이를 더 차지하려고 들겠지. 부자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라네. 그들에게 돈과 지혜의 선택권을 준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지혜보다는 돈을 선택하고 그렇게 얻은 돈을 모두 써버릴 것이네. 며칠 혹은 몇 달, 몇 년이 지나서 주머니에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서는 그제서야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뒤늦은 후회를 할 것이네. 우리가 힘들게 일군 재산을 우리 아들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바람에 모두 날려버리고 말겠지. 자네들도 알다시피 돈은 그 속성을 아는 사람들의 것으로 운명지어져 있기에 그 같은 사람들에게만 머무는 법이지 않은가. 우리는 오랜 벗들이네. 오랫동안 서로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아왔는지 똑똑히 봐왔네. 이 모든 일에 대한 보상으로 오늘 밤 나는 자네들에게 지금까지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게. 그들 머리 위로 바빌로니아의 하늘에 수정처럼 맑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뒤로는 사막의 폭풍우에 대비해 단단하게 고정된 빛바랜 천막이 어렴풋이 보였다. 텐트 옆으로는 가죽으로 덮어놓은 상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칼라밥, 자네는 언제나 우리에게 친절했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를 역시 잘 들어보겠네. 나는 바빌론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 바로 아르카드라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 얘기해 주고자 하네. 아르카드라고? 그 얘기라면 우리도 들어 알고 있네. 그는 바빌론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가는 부자 아니었나? 칼라밥의 오랜 벗 르할랄이 말했다. 맞네. 자네나 우리 바빌론인들은 모두 그의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려는 말은 우리 모두와 우리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세. 그리고 아직 아무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일 것세. 내가 오래전 니베네에서 아르카드의 아들 노마시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오늘 밤 들려주겠네. 나는 10대 후반에 내가 일하는 상점의 주인과 노마시르의 멋진 저택에 밤늦게까지 있게 됐지. 상점 주인은 노마시르가 마음에 드는 융단을 결정할 때까지 화려한 융단을 한 장 한 장 펼쳐 보이고 있었어. 노마시르는 융단 몇 개를 선택하고는 매우 만족했기에 포도주를 따라주며 호의를 베풀었지. 그 포도주는 매우 향기로웠으며 지금껏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아주 귀한 것이었다네. 포도주를 따라주며 노마시르는 자신의 아버지 아르카드의 탁월한 지혜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바빌론에서는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은
재산 상속을 기대하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 아닌가. 그러나 아르카드는 이 관습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했다네. 그래서 노마시르가 성년이 되자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지. 아들아, 내가 나의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재산을 훌륭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세상에 나가 내 스스로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 나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구나. 내가 가난한 젊은이였던 시절 가진 적 없던 두 가지를 너에게 주려고 한다. 우선 이 돈가방을 바꿔라. 만일 내가 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이 돈은 장차 내 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황금의 5법칙이 새겨진 이 점토판을 주겠다. 만일 내가 이 점토판에 새겨진 5가지 법칙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너에게 많은 도움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부터 10년 후에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여라.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내 재산의 상속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들에게 내 재산을 모두 기부해서 내 영혼을 위해 신들의 축복을 빌어달라고 할 것이다. 10년이 지난 노마시르는 약속한 대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네. 아버지 아르카드는 그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어 모두를 초대했지. 이제 아버지와의 약속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노마시르는 지난 10년의 행적을 고하기 위해 일어섰어.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지혜 앞에 절을 올립니다. 저는 10년 전 아버지를 떠나 니네베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많은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서로 사귄 친구 중 누군가 자신만 알고 있다는 매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제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니네베에서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을 소유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소유한 말은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니네베의 그 어떤 말도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의 주인은 그 말을 경주로 내보내 내기를 걸고 큰 돈을 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친구들은 그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말을 발견했으며 자신들이 찾아낸 그 말에 비하면 부자의 말은 당나귀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말을 믿고 내 가진 돈 대부분을 내기에 걸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제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돈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금은 그렇게 빛의 속도로 제 손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니네베에 있는 부자란 사람은 이들과 한패였으며 니네베에 온 사람들의 금주머니를 그런 수법으로 약탈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자의 못된 사기에 넘어간 것이 분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서판을 만들고 이름을 새겨두지 않아서 그곳 재판관에게 찾아가 제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네베에서 사귄 또 다른 친구가 제게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저처럼 집안이 부유했고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니네베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니네베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네베를 두루 돌아다니던 어느 날 시장 안 어떤 가게 상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상점 안에 많은 물건과 단골이 많음에도 갑작스럽게 주인이 죽은 탓에 그 상점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똑같이 투자하여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은 돈을 가지러 바빌론의 아버지 집에 다녀와야 하니 우선 제 돈으로 가게를 구입하고 후에 더 많은 물건을 사는데 자신의 돈을 사용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빌론에 가지 않고 오랫동안 미적거렸습니다. 게다가 구입한 상점에 있는 물건은 팔리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이 많았으며 이전부터 장사가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는 매우 낭비벽이 심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즐기며 새로운 투자와 돈을 벌 기회를 떠벌리며 허황된 성공을 만들어내는 말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은 악화되었고 팔리지 않은 물건들만 가득한 상점만 남게 되었습니다. 팔릴 만한 물건을 살 돈도 남지 않았기에 하는 수 없이 그 상점을 마음씨 좋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비통한 날이 이어졌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전문 지식이나 어디에 취직할 만한 경력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말을 팔았고 노예를 팔았고 음식과 잠자리를 위한 여분의 로브도 팔았지만 현실은 더 비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께서 주신 황금의 오법칙이 새겨진 점토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보자기에 쌓여있던 점토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점토판에 새겨져 있는 지혜가 돈이나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때 점토판의 지혜를 주의 깊게 읽고 반드시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황금의 오법칙을 모두 외울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젊음의 패기가 아니라 오래된 연륜의 지혜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 10년 전 받았던 무게와 같은 니네베의 금화 가방을 이제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받은 점토판 대신에 보십시오. 금화 2가방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교훈이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어떻게 돈가방으로 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혜 없이 돈가방 10개가 있다 해도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면 이 3개의 돈가방이 증명하듯 빈털터리도 돈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젊음의 패기 대신 아버지가 주신 지혜의 점토판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게 됐으며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 무척 행복합니다. 아르카드는 아들 노마시르의 머리 위에 다정스럽게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노마시르, 너는 참으로 값진 교훈을 배웠구나. 나는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아들을 얻었음에 정말로 큰 행운을 받은 이가 되었노라. 그날 이들 부자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네.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기도 하지 않나. 노마시르의 이야기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네. 우리 아들들 중 누가 자신의 소득을 현명하게 관리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 저는 여행을 많이 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일을 했으며 또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아둔 돈은 거의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현명하게 썼고 일부는 어리석게 썼으며 많은 돈을 후회되는 방식으로 잃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자네들은 어떻게 할 텐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없는 것을 아직도 운명의 탓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 모두의 실수는 되풀이 될 걸세. 빨리 오는 분은 같은 식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주인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해 오는 분은 서서히 온다는 것을 알려주게. 나는 10대 시절 노마실에게 들은 즉시 점토판에 그 법칙을 새겨놓았고 지금까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내가 나의 세 자녀에게 이 점토판을 주었듯 이제 자네들의 아들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네. 황금의 5법칙 제1법칙. 황금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소득의 10분의 1을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든다. 누구나 즉시 모을 수 있는 돈은 수입의 10분의 1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10분의 1만큼의 액수가 커지게 해야 한다. 이 돈은 반드시 소중하고 튼튼한 자산으로 쌓인다. 황금의 제2법칙. 황금은 그것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주인을 위해 부지런하고 만족스럽게 일을 하며 들판의 소떼처럼 증식한다. 돈은 자발적인 일꾼이다. 돈은 기회를 만나면 한층 더 증가하려는 특징이 있다. 모아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장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행운이 찾아온다. 황금의 제3법칙. 황금은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투자하는 신중한 주인을 보호한다. 돈은 부주의한 주인에게서는 빠르게 달아나지만 신중한 주인에게는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황금의 제4법칙. 황금은 전망 없는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서 몰래 빠져나간다. 자신만의 판단에 따라 익숙치 않은 사업이나 목적에 투자하는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어리석었다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다.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온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때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황금의 제5법칙. 황금은 허황되게 돈 버는 법을 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달아난다. 돈 벌 기회를 과장하며 자신의 모험담을 떠벌리는 사람을 주의하라.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면
그 모든 계획 뒤에 있는 위험성을 알게 된다. 원금을 무익한 투자에 묶어놓는 어리석음을 주의하라. 여기까지입니다. 부자들의 자녀 교육법을 뒤에 황금의 5법칙으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적어보신 다음에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